안녕하세요. 덕혜동물의료센터의 김연원 원장입니다. 요새 그 보호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영양제 어떤 걸 먹이면 좋은가요? 라고. 사실 저는 영양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양제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딱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뭐 추천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관절이나 뭐 피부나 소화기, 면역, 뭐 제가 뭐 잘 처방하는 뭐 심장, 다양한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떤 성분에 의해서 그런 건지 왜 제가 이걸 좀 더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티놀레피드라는 관절 영양제예요. 일반적인 관절 영양제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글루코사민하고 콘질러식 액시드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티놀레피드는 조금 다른 성분들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를 기본적으로 하는 특수지방산이랑 그다음에 다른 이제 홍합 추출물이라던가 염증 완화라던가 움직임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여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영양제이고요. 일반적으로 움직임을 관리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돼서 나이가 들거나 좀 다리가 불편한 아이들한테 사용하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조금 약간 뭐 호불호가 갈리시는 분이 있긴 하시고요. 관절 중심에서는 좀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이어서 좀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닥터바이 조인트라는 영양제예요. 닥터바이 조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근력 강화랑 이제 무릎 쪽에 조금 더 타겟을 되어 있는 영양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루코사민 그리고 뭐 많이 관절에 도움이 되는 홍합 추출물도 되어 있고요. 저분자천 단백질을 이제 포함해서 관절 연골이랑 약간 근육에 관련한 도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제제도 추가되어 있어서 소화기 쪽까지도 좀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간 쪽 영양제인데요. 베가입니다. 베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간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간 세포 보호랑 해독 기능을 갖고 있는 셈이라던가 실리마린, 실리빈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간 보호제, 간 영양제 성분인데요. 이 베가는 다른 보호제랑은 달리 글루타치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실리마린, 뭐 세미 이런 부분들이 대사가 되면서 글루타치온으로 바뀌어지고 생성을 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좀 도움을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베가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간 수치 관리라던가 간 질환 아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베가를 제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단점은 가격이 조금은 높은 편이라 보호자분께서 좀 선택하기 좀 어려울 수는 있고요. 공복급여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이 부분 좀 지켜주시는 게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장 영양제입니다. 초창기부터 많이 사실 사용됐고 알려져 있는 영양제죠. 아조딜인데요. 아조딜의 실제 성분은 유산균인데 이제 장내에 있는 유산균을 통해서 신장에 부담되는 그런 뭐 질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산균이라 그러면 균 자체니까 죽어있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아조딜은 살아있는 균으로 해서 실제 생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관도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내에서 살아가고 체내에서 도움을 주는데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유산균이니 장까지 살아가는 또는 살아있는 그런 유산균을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실제로 제가 진료 보다가 그 보호자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살아있는 유산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보호자분이 다음날 요구르트를 만들어 오셨어요. 이거 살아있는 유산균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조딜로 요구르트를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이 직접 저를 대신해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실이 이제 살아있는 유산균 그러니까 조금 더 장까지 충분히 살아가고 장내에 있는 유익균으로서 유해균을 없애는 그런 도움이 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조딜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종합 영양제입니다. 뉴트리겔 플러스인데요. 뉴트리겔 플러스 안에 들어있는 그 성분 중에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제가 다른 영양제 중에서 종합 영양제들 많은데 필요한 성분들을 찾다 보니 그래도 이 뉴트리겔 플러스가 꽤 많이 들어있더라. 특히나 제가 마그네슘을 좀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칼슘이라던가 다른 전해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런 거를 고민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뉴트리겔 플러스가 좀 다양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영양제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열량이 꽤 높고 약간 겔 타입으로 돼 있어서 식욕이 좀 떨어진 아이한테도 좀 좋고요.
비타민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런 에너지를 올릴 수 있는 성분들이 많아서 아이들한테는 비교적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당분도 들어있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칼로리도 좀 있는 편이라서 아이가 좀 밥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아이들한테 급여를 해서 영양제이지만 사실 어느 정도 식사 대용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랫동안 많이 먹게 되면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제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거나 오히려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시면서 급여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항암 보조제이면서도 항산화 영양제입니다. 안타레스이고요. 보통 이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자연에서 나온 이제 식물 추출물이에요. 홍경천이라는 곳에서 추출을 했고 차가버섯에서 추출을 했습니다. 두 식물의 성분이 암을 억제해주는 성분이 있고 면역을 올려주는 성분이 있어서 면역을 올림으로써 암도 억제해주고 그리고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노령견 아이라던가 만성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종양까지도 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영양제이다 보니까 이걸 먹으면 종양이 없어지나요?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활력을 올려주고 또 사실상 항암 치료를 하는데 병행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항암 치료를 하면서 힘든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통했었을 때도 암세포가 자라는 게 억제돼 있어서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오랫동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항산화제예요. 액티베이트고 되게 오랫동안 많이 알려져 있는 영양제인데요. 이게 액티베이트가 항산화제이지만 치매 예방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항산화제고요. 왜 이게 치매 예방으로 알려져 있냐면 항산화 성분이 실제로 인지 기능이라든가 두뇌를 조금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액티베이트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있는 다른 종류의 보조제도 그런 인지 기능 장애라든가 두뇌를 건강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추천드릴 영양제는 호흡기 영양제입니다. 닥터바이 브레스라는 영양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침할 때 많이 추천드리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들어있는 성분 중에 식물 추출물로 인해서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면서 기침 자극을 좀 줄여줍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분이 있어서 약간 항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침을 완화해주고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면서 기침이 좀 자주 나오는 기관지 협착, 기관 협착 이런 아이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사실 닥터바이 블레스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추천드리는 허브 제제인데요. 슬리퍼리 앨런바크라는 허브 제제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직구에서 구입하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슬리퍼리 앨런바크 같은 경우는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관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를 주긴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줄여줘서 기침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닥터바이 블레스의 식물 추출물 안에 열몇 가지의 식물을 섞어서 추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느릅나무 껍질도 있고요. 민들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을 추출해서 그로 인한 점막 보호로 이렇게 기침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완화해 줄 수 있고 약간의 분리불안에 도움을 주거나 특히나 이제 비 오고 천둥 칠 때 무서워하거나 되게 떠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 질켄입니다. 이 질켄은 초유 단백질,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엄마한테서 나오는 우유죠. 그 단백질 유래 성분을 사용을 한 거라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젖을 먹었을 때 편안함, 약간 그런 느낌의 스트레스라든가 불안을 완화를 해주는 그런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조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불안이라던가 주변의 환경 변화에 조금 약간 예민해지는 아이들한테 좀 주면은 졸리거나 하는 거 없이 약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이제 CBD입니다. CBD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대마에서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계십니다. CBD가 통증도 완화시켜주고요. 염증도 줄여주고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분리불안, 불안감 이런 것들을 정신적으로 또 안정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다고도 해요. 염증이라든가 통증 관련해가지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이제 작년 6월에 식약처에서 대마 추출 CBD는 씨앗에서 나오건 어디서 나오건 모두 다 마약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바람에 대마 추출 CBD는 사실상 사용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 대마 이외에도 맥주 같은 홉에서도 CBD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렌지 같은 데서 CBD가 나와서 그런 종류의 제품을 이용을 하시면 마약류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많이 알려져 있는 성분이기는 하지만요. 반려동물에서 사용을 했을 때 약간의 급여량 조절하던가 적정 용량의 차이가 있어서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설사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적정량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통증 감소 효과도 있고 분리불안이라던가 불안감을 줄여준 효과가 많아서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영양제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거나 추천드리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영양제는 엄밀히 따지면 약은 아니에요. 하지만 플러스 알파 효과, 좀 더 도움이 되거나 진행을 늦춰주는 데에는 확실한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영양제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양제는 완전히 100% 주관에 의한 영양제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좀 더 정확한 거는 담당 수의사분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질문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